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 이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쿠프슈타인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하랄트입니다. 제 아내 아름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한국 문화가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김치라는 음식이 제 가족에게 가져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쿠프슈타인은 알프스 산맥이 감싸 안은 듯한 전통 깊은 소도시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입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성과 인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와 제 아내 아름, 그리고 저희 아이들 리온과 미아는 제 부모님과 함께 4세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죠. 아름이 저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아름은 한국인이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 서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아름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그녀를 어색하게 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음식 준비를 도와주려는 아름을 부엌에서 완곡하게 밀어내곤 하셨죠. 저희 집안은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가족 요리법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외부인과 나누는 것을 꺼리셨어요. 하지만 아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묵묵히 집안일을 도우며 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름이 조심스럽게 김치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였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그 붉은색 음식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코를 찡그리며 냄새가 강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용기를 내어 먼저 김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 터져나오는 맛의 향연에 깜짝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그리고 약간 달콤한 듯한 복합적인 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지만 리온과 미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치를 바라보았어요. 당시 6살이던 리온이 용감하게 김치를 맛본 뒤 환히 웃으며 더 달라고 했을 때 식탁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결국 작은 조각을 맛보셨고 예상치 못한 맛에 놀라시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김치를 의심스러워하던 부모님도 점차 그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리온과 미아가 김치를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시곤 호기심을 느끼셨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식사 중에 김치를 달라고 하셨을 때의 아름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직접 아름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름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한국에서 배워온 레시피를 알려드렸죠. 두 분이 함께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가족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요리와 함께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이제는 믿기 힘들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김치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매운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했는데 이제는 김치를 드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도 맛있다며 드시곤 하셨죠. 아름이 한국에서 배워온 여러 종류의 김치 레시피로 우리 가족의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백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 소박이까지. 계절마다 재료마다 다른 김치를 맛보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김치는 이제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름이 우리 가족에게 김치를 소개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아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건축가인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콘크리트 김치 냉장고였죠. 한국에서 김치는 특별한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름이 고향의 맛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지하실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 김치 냉장고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했고, 온도와 습도 조절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매 주말마다 아름을 쇼핑에 데려다 주고 저는 몰래 지하실로 내려가 작업을 진행했죠. 가끔은 손가락을 다치기도 하고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 다시 작업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을 위한 마음 하나로 3달간의 고된 작업을 견뎌냈어요. 마침내 완성된 김치 냉장고를 아름에게 보여주던 날,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제게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름이 그 선물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 때 저는 제가 한 일이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단지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아름의 고향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름의 정체성이자 그녀가 한국에서 가져온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었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김치를 냄새나는 발효식품이라며 거부하셨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날에 도움을 자처하실 정도로 변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김치의 발효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오스트리아 전통 발효식품인 사우어크라우트를 만들어 오신 어머니에게 김치의 발효 과정은 신기하면서도 친숙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어머니와 아름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날은 이제 우리 가족의 특별한 행사가 되었어요. 두 분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손짓과 몸짓, 그리고 공유하는 요리의 즐거움으로 완벽하게 소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만의 감각으로 고춧가루와 젓갈의 양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셨고, 아름은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게 되었죠. 그들이 함께 만든 김치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우리 아이들. 리온과 미아가 김치를 통해 엄마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었습니다. 7살인 리온은 학교 도시락에 꼭 김치를 넣어달라고 할 정도였고, 5살인 미아는 이미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을 정도였죠.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기도 했고, 가끔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리온이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엄마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치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이 깊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아름과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운 문화적 배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함께 김치전을 부치고 삼겹살을 구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서 펼쳐지는 한국식 바비큐 파티는 이웃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이웃들도 이제는 김치의 매력에 푹 빠져 아름에게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김치는 이제 우리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중 여름 방학을 맞아 멀리 살던 제 고모 헬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오스트리아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으로 제가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항상 못마땅해 하셨어요.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던 고모가 갑자기 방문한다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모가 아름과 직접 만나고 우리 가족의 생활을 보면 생각이 바뀔 거라 기대했어요. 특히 김치의 맛을 경험하면 아름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 가족은 고모의 방문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름은 고모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을 연구했고 아이들은 고모를 위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고모가 묵을 방을 새로 꾸미고 부모님은 고모가 좋아하는 오스트리아 전통 디저트를 준비하셨죠. 모두가 이번 방문이 새로운 가족의 유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고모 헬가는 첫날부터 뭔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모셔올 때부터 차 안에 배인 김치 냄새를 지적하셨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름의 인사에 형식적으로만 대답하셨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우리 가족의 일상이 크게 흔들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름이 정성껏 준비한 한식과 오스트리아 요리가 어우러진 식탁에서였어요. 고모 헬가는 김치가 담긴 그릇을 가리키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냐는 말과 함께 아이들까지 이렇게 입맛을 망쳐놨다는 비난을 쏟아냈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름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고모에게 존중을 잃지 않되 단호한 목소리로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라 아이들 성장에도 안 좋다며 리온과 미아의 식판에서 김치를 빼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고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부모님도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가족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고모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외국 문화에 물들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넘도록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은 고모가 처음이라는 사실이 슬펐어요. 다음 날 아침 아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고모를 위해 오스트리아 전통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는 완전히 뺀 채로요. 하지만 고모는 식탁에 앉자마자 부엌 냄새가 이상하다며 불평했어요. 김치 냄새가 집안에 배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고모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미아는 작은 목소리로 김치가 먹고 싶다고 말했지만 고모의 눈치를 보며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을 핑계로 잠시 집을 나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마을 광장을 지나치는데 멀리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고모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고모는 우리 집의 이상한 아시아 음식 때문에 냄새가 배었다며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이웃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중 일부는 고모의 말에 영향을 받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었어요. 가족을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이웃들에게까지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방을 지나치는데 미아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리온이 미아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리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가 자신들에게 한국적인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미아가 항상 안고 자는 한복 입은 인형까지 치워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안심시킨 후 고모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고모는 오히려 제가 전통을 저버렸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를 듣고 부모님과 아름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부모님도 고모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란 건 알지만 가족을 모욕하는 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모는 자기 방에 틀어박혔고 아름은 아이들을 재우느라 바빴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안의 불화를 일으키게 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 일로 가족 내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김치가 가족을 이어주던 매개였던 만큼 이 상황은 단순한 음식 취향의 차이를 넘어선 정체성과 존중의 문제로 번졌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리온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리온의 친구 부모들이 리온의 도시락에서 나는 고춧가루 냄새를 문제 삼았다는 것입니다. 헬가 고모의 말이 마을에 퍼져 이제는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름이 무너지는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고모 헬가의 험담으로 인해 우리 가족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슈퍼마켓에서 마주친 이웃이 인사도 없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리온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져 갔고 미아의 유치원 교사는 저희에게 한국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라 다른 아이들과 함께 먹기 어렵다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름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치를 담그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어요. 창문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돌리며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경 썼죠. 평소 밝고 활기찬 아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아내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던 아이들이 창문을 가리키며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우리 집이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절대 아름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는 가족으로서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거라고요. 부모님도 상황을 지켜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고모 헬가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셨지만 고모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오해를 풀고자 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상황도 점점 나빠졌어요. 리오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미아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온이 김치 냄새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을 놀린다며 이제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 아름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고 후에 욕실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날 밤 고모에게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퍼뜨린 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고모는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자신은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외국 음식이 우리 전통을 망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고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아름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가족의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름이 조용히 앉아 옛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무슨 사진인지 물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이 김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름은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담긴 것이라고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레시피로 정성껏 담근 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한국 가족 문화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가족의 연결고리였어요.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름이 자랑스럽게 지켜온 그녀의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특히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부정적인 소문에 맞서 싸우는 대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릴 방법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모인 가족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곧 있을 마을 문화축제에 우리도 참여하자고요. 매년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세계 음식 부스 행사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 음식, 특히 김치를 소개하는 부스를 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아름이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만든 김치를 우리가 소개해보자고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의 문화이자 자부심이니까.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마을 어른들을 설득해 한국 음식 부스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들도 흥분했어요. 리오는 학교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지식을 포스터로 만들고 싶다고 했고, 미아는 한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열정적인 반응에 아름의 눈에도 다시 빛이 돌아왔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아름도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직접 깍두기, 백김치, 김치전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름과 함께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료 목록을 작성했어요. 부모님은 이웃들에게 미리 한국 음식 시식회에 초대한다는 안내장을 돌리셨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도왔습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어갔어요. 함께 일하며 웃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마치 처음 아름이 김치를 소개했을 때의 그 따뜻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 축제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고모 헬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걱정되었습니다. 마을 문화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밤 축제 준비로 분주했어요. 아름은 한국에서 특별히 주문한 고춧가루와 젓갈로 여러 종류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부스 디자인을 맡아 한국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장식을 계획했고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어요.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우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름과 함께 김치전 반죽을 미리 준비하며 비법을 배우는데 열심히셨어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동안 고모 헬가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들은 고모는 비웃으며 한국 음식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고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자리였으니까요.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리온의 담임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축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던 분이었는데 우리 가족의 상황을 듣고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덕분에 학교 게시판에 한국 문화 소개와 함께 저희 부스 홍보 포스터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축제 전날 저희 집은 김치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름이 만든 다양한 김치와 한국 음식들이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긴장과 기대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름은 축제에서 사람들이 김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음식이 분명 인기를 끌 거라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도 아름을 안심시키며 내일이 분명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희는 마을 광장으로 향했어요. 부스를 설치하고 음식을 진열하는 동안 몇몇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등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축제가 시작되고 세계 음식 부스들이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희 부스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붉은색 김치를 보며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리온과 미아가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하며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소개하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식탁을 지켜온 발효 음식이라는 것, 단순한 맛 이상의 건강한 영양분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만들며 사랑을 나누는 음식이라는 것까지. 아름의 진심 어린 설명에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처음 김치를 맛본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맵지만 신선하고 독특한 맛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특히 어린이들은 김치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맛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바로 고모 헬가였습니다. 고모는 일부러 저희 부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런 걸 누가 먹느냐며 험담을 시작했어요. 붉은 얼굴로 화를 내는 고모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요리연합회 회장인 베르너 씨였어요. 그는 방금 김치를 맛보고 온 참이었는데 고모 헬가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발효의 정수라고 자신이 30년간 요리사로 일하면서 이런 독특하고 훌륭한 맛은 처음 경험한다고요. 심지어 헬가 고모가 평소 자랑하던 전통 오스트리아 피클보다 훨씬 맛있다는 평가까지 덧붙였습니다. 베르너 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김치를 맛본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김치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며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고, 또 다른 분은 독특한 맛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고모 헬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사람을 찾지 못하자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그때 지역 방송국 취재진이 저희 부스에 다가왔습니다. 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한국 음식 부스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성공적인 문화 교류 사례로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아름을 향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옆에서 제가 손을 꼭 잡아주자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치에 담긴 한국 문화의 정신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취재진도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깊은 감동을 받는 듯 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고모 헬가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 가족이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모와의 갈등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인정받은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저희 부스는 끝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준비해간 모든 음식이 동이 났고 심지어 내일도 와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곤하지만 행복한 표정의 가족들을 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름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축제 다음 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김치 레시피를 알고 싶다거나 한국 음식을 더 맛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와 함께 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김치 부스가 소개되었어요. 제목은 알프스의 피어난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리온의 담임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학교에서 다문화 요리 수업을 열고 싶은데 아름이 강사로 참여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축제에서 리온과 미아가 보여준 자부심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리온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펄쩍 뛰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엄마의 요리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러나 헬가 고모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축제 이후로 고모는 집에 거의 머물지 않았어요. 외출이 잦아졌고 식사 시간에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축제 사흘 후 마을 중심가에 있는 카페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위해 들른 카페에서 고모 헬가를 발견했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고모는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음식이라며 어떻게 그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고모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고모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다시 한번 맛보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강한 맛이라 적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완전히 거부하는 태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고모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모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으나 곧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고집스러웠다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오래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편협함을 깨달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고모에게 우리 집에 다시 와서 아름이 특별히 준비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고모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름은 고모를 위해 덜 매운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오스트리아 전통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모를 기다렸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고모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을 위한 것이었어요. 고모가 직접 만든 전통 자수 손수건이었는데 한쪽 구석에는 작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손수건을 받자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고모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았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고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오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아는 새로 배운 한국 동요를 고모에게 들려주었어요. 부모님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고모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가장 후회된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모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이제부터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고모 헬가는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와 실망이 아닌 화해와 이해를 안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고모는 떠나기 전 아름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고 우리 모두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마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었어요. 축제 이후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화 소개 전시회가 열렸고 식료품점에서는 고춧가루와 같은 한국 식재료를 주문받기 시작했습니다. 리온과 미아의 학교에서는 다문화 이해 주간을 맞아 아이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 문화를 발표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김치 맛이 어땠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몇몇 가정에서는 직접 김치를 담가 보았다며 아름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음식이 이제는 마을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김치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진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아름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문화를 당당히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축제 이후 몇 개월이 지나자 김치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름은 마을 회관에서 김치 담그기 강좌를 열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호기심으로 찾아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강좌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아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마을의 분위기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늘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김치라는 음식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동시에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경험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단순한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존중,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여정이었어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우리 가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리온과 미아의 변화였어요. 아이들은 이제 두 문화의 가치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집에서는 한국어와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했어요. 어느 날 리온이 나중에 커서도 김치 만들 줄 알아야 한다며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다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아이들의 친구들이 모여 김치찌개를 먹고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요리책을 구입해 직접 공부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름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헬가 고모에게서 왔습니다. 고모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짧고 형식적인 안부였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김치를 담가 보았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도 보내왔어요. 물론 완벽한 맛은 아니었다고 하셨지만 도전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고모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다음 방문 때는 아름과 함께 제대로 김치를 담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열리는 가을 수확축제의 대표 요리로 김치가 선정된 것이었어요. 지역 특산물인 양배추와 당근을 활용한 특별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름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몇 주 동안 다양한 실험을 거듭했어요. 마침내 오스트리아 현지 재료와 한국 전통 방식이 조화된 독특한 김치가 탄생했습니다. 축제 당일 아름이 개발한 김치는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맛을 보았고 여러 음식 평론가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은 이 김치를 문화적 융합의 걸작이라고 표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생 전통 음식만 고수해오던 노인들도 이 새로운 맛에 감탄했고 레시피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녁에 열린 축제 만찬에서는 아름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습니다. 마을 시장님이 직접 아름을 소개하며 그녀가 우리 마을에 가져온 문화적 풍요로움에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아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소감을 말했지만 그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온 자신을 받아들여준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름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빛 아래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기적이에요. 저는 아름을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김치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고 갈등의 중심이던 음식이 이제는 모든 세대를 잇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자라났고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듬해 봄,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름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것이었어요. 처음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위해 우리 가족은 한국 전통과 오스트리아 문화가 어우러진 환영회를 계획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부모님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며 기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준비에 동참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국기로 장식되었고 주민들은 각자 한국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하기로 했어요. 리온의 학교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을 준비해 환영회에서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족 행사로 계획했던 것이 어느새 마을 전체의 축제로 발전했어요. 아름의 부모님이 도착하신 날 공항에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마을 대표들도 함께했습니다. 긴 여행에 지치셨을 텐데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마을 사람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넬 때 장모님은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름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이곳이 진정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종종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김치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요. 이제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리오는 이제 17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과 오스트리아 요리를 융합한 새로운 방식의 요리를 개발하는 것이 꿈이라고 해요. 미아는 15살이 되어 학교에서 다문화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고 매년 문화축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어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자신들의 이중 문화 배경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5해 전 마을 중심가에 작은 한국 식료품점이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아름이 늘 고생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필요한 재료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소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한국어 수업이 열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한국 영화 상영회도 진행됩니다. 놀랍게도 고모 헬가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에 완고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 고모는 마을에서 열리는 다문화 행사에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직접 다문화 요리책을 발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김치 레시피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고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는 과정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요. 부모님도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 요리에 완전히 빠져들어 이제는 아름보다 더 다양한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은퇴 후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셨고 작년에는 아름의 부모님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한국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두 분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름과 저는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작은 농장을 마련해 한국 채소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배추, 무, 고추 등을 심어 유기농 방식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프스 기후에서 한국 채소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꽤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있어요. 우리 농장은 이제 지역 학생들의 현장 학습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마을이 특별한 인정을 받았어요. 오스트리아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문화화합 우수 지역으로 뽑힌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시장님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작은 김치 한 접시가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켰는지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순간 아름의 눈에 맺힌 자랑스러운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아름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했다면 또는 제가 그녀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분명 많은 것을 잃었을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 풍요로워졌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자 역사가 되었어요. 한 줌의 고춧가루가 만든 기적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닌 사랑과 존중의 씨앗이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김치라는 한국의 유산이 오스트리아 한복판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언어보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집 뒤뜰에 앉아 알프스의 웅장한 산맥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산 바람이 불어오면 옆에서 김치를 담그는 아름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리온이 며칠 전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저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요롭죠. 한국과 오스트리아 두 문화를 모두 가진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 맺힌 자랑스러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매년 김치 축제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변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유명해졌어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김치 시식회, 담그기 체험, 한국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인기 있는 행사는 퓨전 김치 콘테스트예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김치 레시피를 겨루는 대회인데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름이 운영하는 김치 강좌는 이제 정식 교육 과정으로 발전했어요. 지역 요리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발효 음식의 세계 과정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배우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그 과정을 수료한 몇몇 학생들은 레스토랑에서 한국 음식 메뉴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 마을에서 정통 김치를 맛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들은 아름의 김치를 맛보고는 놀라워합니다. 고향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름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비법이 있다며 쑥스럽게 웃곤 해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란 단순히 서로의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넘어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요.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와 정성,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담긴 문화적 보물이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기도 해요. 한 작은 반찬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경이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놀라운 힘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 각자의 길을 걸어갈 테고 또 다른 문화와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김치가 건넨 이 소중한 교훈을 그들이 평생 간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를요. 오늘도 우리 집 식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치가 건넨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